강민재는 한강을 바라보며 숨을 깊게 들이마셨다. 40년의 세월이 그의 가슴을 짓눌렀다. 그리고 그 옆, 단 한 발짝 떨어진 곳에서 이준영이 떨리는 손으로 와인잔을 쥐고 있었다. 민재야. 내가 말해야 할 게 있어. 준영의 목소리는 바람에 묻힐 듯 작았지만 그 한마디는 민재의 심장을 멈추게 했다. 40년. 두 사람은 초등학교 때부터 늘 함께였다. 서울 변두리의 허름한 동네? 좁은 골목에서 공기놀이를 하며 웃던 소년들은 어느새 중년의 문턱에 서 있었다. 민재는 성공한 건축가로, 준영은 유명한 다큐멘터리 감독으로 각자의 길에서 빛났다. 하지만 그들의 우정은 변함없었다. 아니, 민재는 그렇게 믿고 싶었다. 그날 밤, 준영의 아파트 발코니에서 시작된 대화는 평범한 술자리가 아니었다. 민재는 준영의 눈빛에서 뭔가 다른 것을 느꼈다. 늘 자신을 꿰뚫어 보던 그 눈빛이 오늘은 흔들리고 있었다. 준영아. 무슨 일이야? 너 표정이 왜 그래? 민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준영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한강을 바라보았다. 물 위로 반사되는 불빛이 그의 얼굴에 그림자를 드리웠다. 민재야. 내가 너한테 솔직하지 못했어. 그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40년 동안 너한테 숨긴 게 있어. 민재의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다. 숨긴 것. 준영이 숨길 만한 게 뭐가 있단 말인가? 두 사람은 서로의 모든 것을 아는 사이였다. 첫사랑의 아픔, 가족과의 갈등, 직장에서의 좌절까지. 민재는 준영의 다큐멘터리가 세상에 나오기 전 초고를 읽어주는 유일한 사람이었다. 준영은 민재가 설계한 건물이 완공될 때마다 제일 먼저 축하를 건넸다. 그런데 숨긴 것이라니? 뭔데? 말해. 민재는 웃으며 분위기를 가볍게 하려 했지만 준영의 얼굴은 굳어 있었다. 민재야. 나 너를 사랑해. 그 순간 세상이 멈췄다. 한강의 물소리도, 멀리서 들리던 차 소리도, 민재의 숨소리마저 사라졌다. 준영의 눈은 민재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다. 그 눈빛에는 두려움과 간절함이 뒤섞여 있었다. 뭐라고? 민재는 믿을 수 없다는 듯 되물었다. 그의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다. 사랑. 그게 무슨 뜻이지? 친구로서의 사랑. 아니면 다른 사랑.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할 틈도 없이 준영을 바라보았다. 나 너를 사랑해. 친구로서가 아니야. 그 이상으로. 준영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단호했다. 40년 동안 이 마음을 숨기고 살았어. 더는 못 참겠어. 민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준영과 함께한 시간을 떠올렸다. 초등학교 때 준영이 자신을 위해 싸웠던 기억. 고등학교 때 밤새 수능 공부를 함께하며 웃고 울던 순간들.
대학교 때. 준영이 갑작스럽게 유학을 떠난다고 했을 때 느꼈던 알 수 없는 공허함. 그리고 지금. 이 순간. 준영의 고백은 민재의 인생을 뒤흔들고 있었다. 너 진심이야. 민재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다. 그는 준영의 눈을 피하려 했지만 그 눈빛은 그를 놓아주지 않았다. 진심이야. 항상 진심이었어. 준영은 한 발짝 다가왔다. 너는 모를 거야. 내가 너를 볼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아팠는지. 너 옆에서 웃으면서도 얼마나 혼자 울었는지. 민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의 머릿속은 과거와 현재가 뒤엉켜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준영의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40년의 우정을, 그들의 모든 추억을 새롭게 정의하는 폭탄이었다. 왜 지금이야? 민재는 간신히 입을 뗐다. 왜 40년이나 지난 지금에서야 말하는 거야? 준영은 스게 웃었다. 나도 몰랐어. 아니. 알면서도 외면했어. 세상이. 우리 부모님이. 내가 살던 세상이 이런 감정을 받아들일 준비가 안 됐었어. 하지만 이제는 달라. 나도 달라졌어. 민재는 한강을 바라보며 숨을 골랐다. 그의 마음은 혼란스러웠다. 준영을 사랑했나? 친구로서의 사랑인지, 그 이상인지. 그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준영의 고백은 그들의 관계를 영원히 바꿔놓을 것이었다. 그날 밤. 민재는 준영의 아파트에서 나와 한강변을 걸었다. 차가운 바람이 그의 얼굴을 스쳤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그리고 준영과의 40년을 되짚었다. 준영의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재가 자신을, 그리고 그들의 관계를 다시 보게 만드는 거대한 물음표였다. 민재는 한강변을 따라 걷다가 멈춰 섰다. 그의 머릿속은 여전히 준영의 고백으로 가득 차 있었다. 나. 너를 사랑해. 그 한마디가 그의 귓가에서 계속 맴돌았다. 그는 주머니에서 담배를 꺼내 불을 붙였다. 연기가 허공으로 흩어지며 한강의 불빛과 섞였다. 민재는 담배를 피우는 일은 드물었지만 지금은 뭔가에 기대고 싶었다. 그는 준영과의 과거를 떠올렸다. 초등학교 5학년. 민재와 준영은 동네에서 제일 친한 친구였다. 그들은 늘 붙어 다녔다. 준영은 조용하고 내성적인 아이였지만 민재가 공경에 처하면 누구보다 먼저 나섰다. 한 번은 동네 불량배들이 민재를 괴롭혔을 때 준영이 그들 앞에 떡 버티고 서서 민재 건드리지 말라고 소리쳤던 기억이 났다. 그때 준영의 눈빛은 지금과 다르지 않았다. 강렬하고 단호하고 절박했다. 민재는 고개를 저었다. 그때도 이런 마음이었을까? 그는 혼잣말로 중얼거렸다. 하지만 그 질문은 답을 찾기 어려웠다. 그는 자신의 삶을 돌아보았다. 결혼, 이혼, 그리고 다시 혼자가 된 삶.
민재는 사랑이라는 감정을 오랫동안 잊고 살았다. 그의 전 부인 수진과의 결혼은 사회적 기대와 책임감으로 시작되었지만 사랑은 아니었다. 그들은 결국 서로를 이해하지 못했고 10년 전 조용히 갈라섰다. 민재는 준영의 삶도 떠올렸다. 준영은 결혼하지 않았다. 그는 늘 내 인생은 다큐멘터리야. 거기에 연애는 필요 없어라고 웃으며 말했다. 민재는 그 말을 농담으로 받아들였다. 하지만 지금 그 농담 뒤에 숨겨진 진실이 그의 가슴을 찔렀다. 다음 날 민재는 사무실에서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는 설계 도면을 펼쳐놓고 있었지만 눈은 종이를 뚫고 어딘가 먼 곳을 향하고 있었다. 그의 동료 지연이 다가와 물었다. 민재 씨, 무슨 고민 있어요? 얼굴이 왜 그래요? 아, 그냥 좀 피곤해서. 민재는 대충 둘러댔다. 하지만 지연은 그의 눈을 바라보며 고개를 갸웃거렸다. 민재 씨, 무슨 일 있죠? 나한테 말해봐요. 민재는 잠시 망설였다. 지연은 그의 오랜 동료이자 친구였다. 하지만 준영의 고백을 털어놓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는 결국 입을 다물었다. 그냥 개인적인 일이야. 그날 밤 민재는 준영에게 전화했다. 야, 우리 만나서 얘기 좀 더 하자.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지만 떨림이 묻어났다. 준영은 잠시 침묵하더니 그래. 어디서 볼까? 라고 답했다. 그들은 홍대 근처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카페는 젊은 연인들과 예술가들로 북적였지만 민재와 준영의 테이블은 고요했다. 민재는 커피잔을 만지작거리며 말을 꺼냈다. 준영아, 어제 내가 한 말 진심이었어.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진심이야. 내가 너한테 거짓말한 적 있나? 민재는 스게 웃었다. 그럼 왜 지금까지 말 안 했어? 40년이나 지났잖아. 준영의 눈에 슬픔이 스쳤다. 나도 몰랐어. 민재야. 아니. 알았지만. 겁났어. 너 이럴까봐.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볼까봐. 민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아팠다. 그는 준영이 얼마나 외로웠을지, 얼마나 힘들었을지 상상조차 하지 못했다. 그럼 이제는 왜 말한 거야? 내가 만든 다큐. 기억나. 준영은 조용히 말했다. 지난달에 완성한 그 작품. 그거. 사실 너한테 바친 거야. 민재는 놀라서 준영을 바라보았다. 준영의 최근 다큐멘터리는 한국 사회에서 소외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뤘다. 그중 한 에피소드는 성소수자의 삶에 대한 것이었다. 민재는 그 다큐를 보며 감동했지만 그게 자신과 연결되어 있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 너를 사랑하면서도 너한테 말하지 못하는 내 마음을 그 다큐에 담았어.
준영의 목소리는 떨렸다. 그리고 그걸 세상에 내보내고 나서 더는 숨길 수 없었어. 민재는 할 말을 잃었다. 그는 준영의 용기에 그리고 그 뒤에 숨겨진 고통에 압도당했다. 그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했지만 머릿속은 여전히 혼란스러웠다. 민재는 카페를 나와 혼자 거리를 걸었다. 홍대의 불빛과 사람들의 웃음소리가 그의 혼란을 더 키웠다. 준영의 고백은 단순한 말이 아니었다. 그것은 민재가 자신을 그리고 자신의 삶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거대한 거울이었다. 그는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다. 그는 준영과의 추억을 하나씩 떠올렸다. 대학교 때 준영이 갑작스럽게 캐나다로 유학을 떠난다고 했을 때 민재는 이유도 모른 채 화가 났었다. 왜 갑자기 떠나는 거야? 뭐가 급하다고? 그는 준영에게 소리쳤었다. 준영은 그저 미안해. 민재야. 나한테 시간이 좀 필요해라고만 말했다.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준영의 눈빛은 지금과 같았다. 무언가를 숨기고 무언가를 말하고 싶어 하는 눈빛. 민재는 그때의 자신이 너무 무심했다고 자책했다. 다음 날, 민재는 준영의 다큐멘터리를 다시 찾아봤다. 그는 준영이 말한 그 에피소드를 주의 깊게 들여다보았다. 다큐 속 한 남성은 자신의 성정체성을 숨기고 살아온 30년의 세월을 이야기했다. 그는 사랑하는 사람에게 고백하지 못한 채 그저 멀리서 바라만 보았다고 했다. 민재는 그 남자의 이야기가 준영의 이야기와 너무 닮아 가슴이 아팠다. 민재는 준영에게 전화했다. 야, 우리 진지하게 얘기 좀 하자. 그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그들은 이번엔 민재의 집에서 만났다. 민재는 준영에게 다큐를 다시 봤다고 말했다. 너 그거 정말 나한테 바친 거야.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응. 너한테 말하지 못한 내 마음을 세상에라도 말하고 싶었어. 민재는 한숨을 내쉬었다. 준영아. 나 솔직히 모르겠어. 내가 나를 사랑한다고 했을 때 내가 뭘 느껴야 할지 모르겠어. 준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괜찮아. 민재야.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그냥 내가 더는 숨기고 싶지 않았을 뿐이야. 민재는 준영의 그 말에 가슴이 아팠다. 그는 준영이 얼마나 오랫동안 혼자 아파했을지 상상조차 할 수 없었다. 너 진짜 힘들었겠다. 준영은 고개를 저었다. 아니. 민재야. 너랑 함께한 시간이니까. 힘들어도 행복했어.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깊이 찔렀다. 그는 준영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차마 그럴 용기가 나지 않았다. 대신 그는 말했다. 준영아. 나 생각할 시간이 필요해. 준영은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얼마든지. 난 기다릴게. 그날 밤.
민재는 자신의 감정을 정리하려 애썼다. 그는 자신이 준영을 사랑하는지, 그게 어떤 사랑인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분명했다. 준영은 그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다. 그리고 그 사실은 절대 변하지 않을 것이었다. 민재는 다음 날 오래된 사진첩을 꺼내 들었다. 그 안에는 그와 준영의 어린 시절, 청춘, 그리고 지금까지의 순간들이 담겨 있었다. 그는 사진 속 준영의 미소를 보며 미소 지었다. 그리고 동시에 자신의 마음이 조금씩 움직이고 있음을 느꼈다. 민재는 사진첩을 덮고 한강변으로 다시 나갔다. 그는 준영과의 추억이 담긴 장소들을 찾아다녔다. 그들이 어린 시절 자전거를 탔던 동네 공원, 고등학교 때 몰래 술을 마셨던 골목, 대학교 때 함께 꿈을 이야기했던 카페. 모든 곳에서 준영의 얼굴이 떠올랐다. 그는 자신이 준영을 어떻게 생각하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는지 깊이 고민했다. 사랑이란 무엇인가? 그는 수진과의 결혼 생활을 떠올렸다. 그때는 사랑이라고 생각했지만 결국 그것은 책임감과 타협이었다. 하지만 준영과의 관계는 달랐다. 준영은 그의 곁에서 늘 진심이었다. 민재는 준영에게 전화했다. 야, 우리 여행 갈까? 준영은 놀란 듯 웃었다. 갑자기. 어디로? 제주도. 그냥. 우리 둘만 시간 보내고 싶어. 민재는 자신의 목소리가 떨리는 걸 느꼈다. 며칠 후. 그들은 제주도행 비행기에 올랐다. 제주도의 푸른 바다와 바람은 민재의 마음을 조금씩 풀어주었다. 그들은 한라산을 오르며 바닷가에서 맥주를 마시며 별이 빛나는 밤하늘 아래서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야, 너 아직도 고민하고 있지? 준영이 별을 바라보며 물었다. 민재는 고개를 끄덕였다. 응. 솔직히, 나 아직도 무서워. 네가 말한 그 사랑. 내가 감당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 준영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괜찮아. 내가 어떤 답을 주든 난 너랑 이렇게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충분해. 그 말은 민재의 가슴을 다시 한번 울렸다. 그는 준영의 손을 잡았다. 처음으로. 그는 준영의 손이 이렇게 따뜻하다는 걸 느꼈다. 제주도 여행은 그들의 관계를 조금씩 바꿔놓았다. 민재는 준영의 고백을 받아들이는데 시간이 필요했지만 그는 점점 자신의 마음을 인정하기 시작했다. 준영을 볼 때마다 느껴지는 설렘. 그리고 그를 잃고 싶지 않은 마음. 그것이 사랑인지 우정인지. 민재는 아직 이름을 붙일 수 없었지만 그 감정이 진짜라는 건 알았다. 제주도에서 돌아온 후 민재는 자신의 삶을 다시 정리하기 시작했다. 그는 준영과의 관계를 어떻게 정의할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지 고민했다. 그는 지연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털어놓았다. 지연아, 나 준영이한테 고백받았어.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지연은 놀란 눈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정말. 그래서 너는 뭐라고 했어? 아직 대답 못했어. 나도 내 마음이 뭔지 잘 모르겠어. 민재는 한숨을 쉬었다. 지연은 미소 지으며 말했다. 민재 씨. 마음이 가는 대로 따라가. 사랑이든 우정이든. 중요한 건 내가 행복한 거야. 그 말은 민재에게 큰 위로가 되었다. 그는 준영과 다시 만났다. 이번엔 준영의 작업실에서였다. 준영은 새 다큐멘터리를 준비하고 있었고, 민재는 그의 작업을 돕기로 했다. 그들은 함께 자료를 정리하며 밤늦도록 이야기를 나눴다. 민재는 준영의 열정을 다시 한번 느꼈다. 그는 준영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 사람들의 이야기를 담아내는 방식이 얼마나 특별한지 깨달았다. 준영아, 너 진짜 대단하다. 민재가 말했다. 너 다큐 보면서 세상을 다시 보게 돼. 준영은 웃었다. 너도 그래. 네가 설계한 건물들. 그거 보면 내가 얼마나 자랑스러운지 몰라. 그 순간 민재는 용기를 냈다. 준영아, 나 너를 사랑하는 것 같아. 준영은 놀란 눈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정말? 응. 아직. 확실히는 모르겠어. 하지만 너 없이 내 인생은 상상할 수 없어. 민재의 목소리는 떨렸다. 준영은 눈물을 글썽이며 민재를 끌어안았다. 고마워. 민재야. 고마워. 그들의 포옹은 따뜻했고 서로의 온기가 그들의 마음을 채웠다. 민재는 아직 모든 답을 찾지 못했지만 준영과 함께라면 어떤 길이든 걸을 수 있을 것 같았다. 민재와 준영은 이제 더 자주 만났다. 그들은 서로의 마음을 조금씩 열어가며 새로운 관계를 만들어갔다. 하지만 그들의 앞에는 여전히 많은 도전이 있었다. 민재는 자신의 가족에게 이 이야기를 꺼내는 게 두려웠다. 그의 어머니는 전통적인 사고방식을 가진 분이었다. 민재는 어머니가 준영과의 관계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걱정이었다. 엄마. 나 준영이랑 좀 특별한 관계가 됐어요. 민재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는 놀란 눈으로 민재를 바라보았다. 그게 무슨 말이니? 민재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저희가 서로 사랑해요. 어머니는 한참 동안 말없이 민재를 바라보았다. 민재야. 너 행복하면 그걸로 됐다. 하지만 세상이 너희를 쉽게 받아주지 않을 거야. 민재는 어머니의 말에 가슴이 아팠지만 동시에 위로받았다. 어머니는 완전히 이해하지는 못했지만 그의 행복을 바라는 마음은 진심이었다. 한편 준영은 자신의 다큐멘터리를 통해 더 많은 사람들에게 성소수자의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다. 그는 민재와 함께 이 이야기를 세상에 알리기로 했다. 그들은 함께 다큐멘터리 프로젝트를 시작했다. 그들의 다큐는
단순히 성소수자의 사랑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우정, 용기, 그리고 자신을 받아들이는 여정에 대한 이야기였다. 민재는 준영의 작업을 돕는 과정에서 자신도 세상과 마주할 용기를 얻었다. 다큐멘터리 작업은 순탄치 않았다. 민재와 준영은 사회의 편견과 마주해야 했다. 몇몇 사람들은 그들의 이야기를 비판했고, 준영은 악플에 시달렸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버텨냈다. 민재는 준영의 강인함에 감동했다. 그는 준영이 얼마나 많은 고통을 견뎌왔는지, 그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얼마나 단단하게 서 있는지 깨달았다. 준영아, 너 진짜 괜찮아. 민재는 준영의 손을 잡으며 물었다. 준영은 미소 지었다. 너 있으니까 괜찮아. 그들의 다큐멘터리는 마침내 완성되었다. 서울국제영화제에서 첫 상영을 앞두고 민재와 준영은 긴장과 설렘으로 가득 차 있었다. 상영의 날, 관객들은 그들의 이야기에 눈물을 흘리며 박수를 보냈다. 민재는 무대 위에서 준영의 손을 잡았다. 이거 우리 이야기야. 그는 속삭였다. 준영은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응. 우리 이야기. 다큐멘터리의 성공은 민재와 준영에게 새로운 시작을 열어주었다. 그들은 세상의 편견과 싸우며 자신들의 사랑을 지켜나갔다. 민재는 자신이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찾았고, 준영은 자신의 이야기를 세상에 알릴 수 있었다. 그들은 한강변에서 다시 만났다. 그날 밤, 그들은 서로의 손을 잡고 미래를 이야기했다. 민재야, 우리 앞으로도 함께할 거지? 준영이 물었다. 민재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당연하지. 너 없으면 내가 아니야. 그들의 사랑은 완벽하지 않았다. 세상은 여전히 그들에게 냉혹했고, 그들은 때때로 상처받았다. 하지만 그들은 서로를 통해 용기를 얻었고, 사랑을 통해 치유되었다. 40년의 우정은 사랑으로 이어졌고, 그 사랑은 그들의 인생을 새롭게 정의했다. 민재와 준영은 서로의 곁에서 세상과 마주하며 자신들의 이야기를 계속 써나갔다. 그리고 한강의 불빛 아래 그들은 서로에게 약속했다. 어떤 일이 있어도 우리 함께하자.